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술토입니다. 날이 요즘 많이 덥죠. 네, 날이 조금 풀리면은 저도 다시 긴팔을 입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문신 때문에 테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가지런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괜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거슬리실까봐 오늘은 좀 가지런하게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술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리 중에 이 술토만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지장간 안의 구성을 보시면 진토 같은 경우에는 을목하고 계수가 있거든요. 수생목이죠. 그리고 축토 같은 경우에는 계수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금생수죠. 미토는 정화하고 을목이 있습니다. 목생화입니다. 하지만 술토의 지장간 안에는 신금하고 정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화극금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극을 받게 되면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더 강하게 쓰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목화금수잖아요. 목화금수인데 사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지만 여름에서 가을, 즉 화와 금은 화극금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술토의 지장간 속에 화극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때문에 다른 진술, 다른 묘지, 다른 토와는 다른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술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극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금의 세력이 많이 위축되고, 그럼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저 신금을 강하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토들하고는 좀 특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결국에 신금의 심리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술토가 내가 있다, 그럼 이 신금의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사람이 섬세하다,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예민하다, 또는 날카롭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은 좋게 쓰이면 대단히 좋지만 좋게 쓰이지 않을 때에는 또 나를 대단히 강한 불안감과 강박 심리로 만들어내는 게 또 이 술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일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때도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화와 신금의 관계 때문에 시작 전부터 타 일간보다는 조금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다 그러면은 정화가 상관이고, 그리고 저 신금이 이제 정관이 되거든요. 만약에 갑술일주다 그러면은 이 정화가 상관이고, 그리고 신금이 정관이다 보니까 그냥 배우자 궁 안에 상관경관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병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요 정화가 겁재가 되고요, 그리고 신금이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남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편 건강이나 관계, 또는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부인 건강이나 관계성,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더 가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이제 무술일주다 그러면은 이 정화는 정인이 되는데 이게 바로 또 양인살이잖아요. 양인이고 요 신금은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충동성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양인이 상관을 자꾸 자극해서 상관을 쓰도록 만드니까, 무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한테 상관을 자꾸 쓰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진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 술토가 신금하고 정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참고로 술 중에 정화는 매우 뜨겁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때가 양력 10월이거든요. 양력 10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매우 덥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력 10월에는 직사광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창틀 앞에 실내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막 타들어갈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게 바로 정화입니다. 그런데 실외로 나오게 되면은 금방 또 추워지죠.
그래서 외투를 걸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결국 술 중에 정화, 이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저게 실제로 매우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열기운이 죽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열기운을 꽤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여름처럼 뜨거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불씨. 마지막 불씨, 우리가 뭐 불을 태우고 나서 마지막 불씨를 보면요, 진짜 새빨갛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대거나 그래도 대단히 뜨거워요. 그런데 이 불씨가 여기저기 그 주변을 막 따뜻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술 중에 정화를 이 마지막 불씨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양력 10월은 가을이다 보니까 요 신금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실제로 천간신금의 양인살에 해당되는 게 이 술토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토가 아니라 술 중에 신금이 천간신금의 이 음간의 양인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거는 음간의 양인살은 양간의 양인살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양력 10월이라 가지고 이 신금의 세력도 강하고, 그리고 이 정화가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마지막 불씨처럼 발악해서 남지 않는 현상이 있으니까 강하죠. 그럼 강대강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화가 신금을 제압하고 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신금이 조금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술토 같은 경우는요, 형살에 걸리는 게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축토만 하나 있다, 그럼 술토가 들어올 때 형살이 축술 형살이 될 것이고, 미토 하나만 있다, 그럼 또 술미 형살, 이때만 형살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술토를 내가 사주 원국에 갖고 있게 되면은 미토가 들어와도 술미 형살, 그리고 축토가 들어와도 축술 형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타인들보다 이 형살에 조금 더 자주 노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예시로 사화 같은 경우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화 같은 경우에도 신금이 오게 되면 사신형살이고 인목이 오게 되면 인사형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술토와 사화는 가지고 있으면은 보편적인 다른 분들보다는 형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통점을 하나 또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화하고 술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사화도 지장간 안에 경금하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 같은 경우도 지장간 안에 신금하고 정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하고 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화하고 금의 에너지는 결국에는 생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인사형, 사신형 또는 술미형, 축술형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미형살,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긴 합니다만, 술미형살은 지장간 안에서 정화하고 신금하고 그리고 을목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신금이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축술령살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 안에서 신금하고 계수하고 그리고 정화가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술중의 정화는 가을 정화여가지고 그렇게 강인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축술령살일 때는 정화를 자꾸 건드리게 되고요, 술미형살일 때는 신금을 자주 건드리게 된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형살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면은 너무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술토도 설명드릴 겸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술미형살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축술형살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고 자월, 자시에 태어났다. 그럼 어때요? 누가 봐도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술일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다가 미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술미영사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신금이 깨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자월자시 어떻습니까? 물기운이 상당하잖아요. 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이 대단히 많은데 가뜩이나 여기 있는 정화도 대단히 위태로웠단 말입니다. 근데 미중의 정화가 정화를 끌고 온다고 해서 정화가 더 세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물이 많은 명식에서 오히려 정화가 깨지러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술미형살이더라도 정화가 그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형살에 대한 디테일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술미형살은 신금이 깨지고 축술영살은 정화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하면요. 술미형살은 신금을 깨지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축술영살은 정화를 깨지게 만들면 이 정화는 감정이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선을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선을 건드림.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일지, 즉 배우자 궁에 술토가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축토가 있어서 축술영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정화, 배우자 궁에 있는 이 정화를 자꾸 건드리니까 배우자와 관련된 감정의 어떤 파도,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술미영살을 자꾸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술미영살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결국에 신금을 건드린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자꾸 예민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막 의심하거나 또는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양간이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 술미영살하고 축술영살 지장간 안에서 음간들끼리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술토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바로 옆에 축토나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 함으로써 지나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술토는 신금하고 정화가 있는데요. 이 신금이 안 그래도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매 영상마다 이 신금 이야기를 왠지 자꾸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암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갑상선. 자, 마음속으로 외쳐볼까요? 네. 마음속으로 안 외치셔도 돼요. 호흡기. 면역력. 그리고 알러지. 그리고 맹장. 췌장이면 당뇨. 그리고 부신, 그리고 이제 소장. 그리고 사실 요 신금이 더 있죠. 뭐, 귀, 네, 그리고 코, 그리고 치아, 뭐, 요런 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이런 부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운에서 오화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오술합을 하잖아요. 오술합을 하게 되면서 화기운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요. 묘지가 오면은 뭐 인묘돼가지고 오화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목이 와가지고 오화를 만나도 오화가 강화되고요. 술토가 와가지고 오화를 만나도 오화가 강화됩니다. 네, 인묘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 강화된다라는 게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인목은 생지잖아요. 그래서 생지가 오면서 오화를 생해주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급격하게 갑자기 발현되게 되고요. 만약에 술토가 있는데 오화가 온다. 그럼 이 술토는 묘지잖아요. 묘지라는 거는 누적되어 온 일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예상은 했었지만 점점점 누적됐던 일들이 결국에 수면 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신 세월, 그때를 통해서 보시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술토가 있는데 운에서 오화가 왔다. 올해가 마침 병원년이죠. 그러면은 묻혀놨던 일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인묘돼가지고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렸냐면요. 오수랍을 하게 되면요. 지장간 속에서 화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화기가 강해지게 되면은 가뜩이나 신금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신금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하겠죠. 때문에 이 술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운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운에서 오화가 올 때는 자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저 신금을 자꾸 압박하게 되더라. 그럼 제가 아까 칠판에 적어드린 그 건강 중에 어떤 부위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토의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요. 많은 물을 제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물을 제방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간목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쓸만한 게 무토입니다. 근데 무토가 힘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 물을 제방하기 어렵겠죠. 물을 제방하려다가 오히려 이 토기운이 쓸려 내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무토가 단단해지려면은 밑에 오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화가 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물이 많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자수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자오충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술이라는 약을 쓰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술토도 인호술의 술이긴 하지만 얘는 묘지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약간의 불편함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술토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꺼끌꺼끌해요. 꺼끌꺼끌.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제방하는데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때문에 많은 물을 제방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간목을 최우선적으로 쓰되 그렇지 않으면은 무술을 약으로 쓰는 게 좋고요. 아니면 1번하고 3번을 믹스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즉 갑술이 탄생하는 거죠. 건조한 토양과 그 위에 물 먹는 하마인 간목을 두고 있으면은 대단히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 원국에 물기운이 너무 많아서 신약해졌거나 물기운이 너무 많아서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무술이나 갑술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대단히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없는 명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나올 수 없는 명식을 왜 만드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그 매일같이 상담하는 저로서는 나올 수 없는 명식 만드는 게 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간히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일부러 나올 수 없는 명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내가 이 명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명식이 나왔어. 또는 비슷해. 그런데 뭔가 안 좋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데 지레 겁먹고 그 공포심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의뢰, 임자, 무술 이런 명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해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임수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무술이다. 그럼 이게 뜻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나와 또 다른 술토라는 누군가. 이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나와 다른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합심해서 이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 술토, 그리고 간목, 요 삼총사는요. 물을 제방하기에는 너무나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지나갈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물을 제방한다라는 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물을 간목으로 제방한다라는 거는요. 순수한 마음을 갖겠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청량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무토로 제방을 한다라는 거는 이 무토는 너무나 뜨겁고 뜨거운 이유가 감정이 실려 있어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토로 많은 물을 제방할 때는 아픔이 따릅니다. 내가 품었던 감정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돌아봄으로써 결국에 이 물을 제방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술토로 제방한다라는 거는 술토는 가을토고 건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직시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 직시. 어찌 보면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건조하게 바라보는 거죠. 내가 돈에 욕심을 부렸으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실패를 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제방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간목하고 술토가 조합이 됐던 무토하고 술토가 조합이 됐던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이러한 심리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만약에 갑술로 제방을 한다. 그럼 한편으로는 대단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냥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품어서 그래. 이렇게 직시하는 그런 모습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술 중에 정화가 들어가 있죠. 정화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술토는 너무나 그 선선한, 왜냐면 늦가을 기운이니까 너무나 춥지는 않지만 서늘한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술 중에 정화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추운 겨울생이다. 겨울생인데 만약에 술토가 있다면 이 술 중에 정화에 나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추운 겨울생인데 만약에 연지에 나의 바깥쪽을 뜻하는 연지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왜냐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바깥 활동하면서 뭐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외부인들하고 친근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겨울생이 되려면은 일단 월지가 겨울이 돼야 되니까 월지는 뺄게요. 그리고 일지다. 그럼 내 배우자한테 강한 감정선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만약에 시주다. 그러면은 내가 보살피고 아끼는 사람에 대한 감정선이 매우 뜨겁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추운 겨울생이라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춥기 때문에 술 중에 정화라도 비집고 찾아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역학에서는요. 뜨거운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술충이 있겠죠. 진술충 같은 경우도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진토도 이 을목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근데 술토도 이 신금의 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을신충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을목, 신금 건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을목에 해당되는 뭐 근육이나 신경계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건강적인 부분 이런 것들 좀 힘쓰시면 좋겠고요.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술충이 있다. 그럼 뭐 이혼한다, 막 가정 불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차라리 불화가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바탕 서로 쏟아내고 또 그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충처럼 음간들이 지장간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으면은 심리적인 불편감은 만들지만 그게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간 동안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술토는 일단 정화와 신금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네. 신금과 정화의 관계.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제방하는 용도로는 대단히 뛰어난 토양이다. 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술 중에 정화, 이 감정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이 형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형살이 각각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토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지에 술토가 있는 구성도 육식갑자가 총 6가지가 나오죠. 이 6가지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술입니다. 갑술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장간 안에서 아예 상관경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명이라면은 내 신랑이 정관, 신금이잖아요. 내 신랑이 건강이 조금 일찍 상하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지내거나 또는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신금이 천간으로 통근해서 튼튼하다고 하면은 좀 덜할 거고요. 만약에 정화, 상관이 천간으로 통근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안 좋은 부분들은 조금 더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술 중에 신금이 통근했는가 또는 정화가 통근했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주 원국이 좀 추운 사주다, 겨울생이다. 이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축월이 태어나게 되면은 대단히 추운데다가 엄마 자리가 축월이 되게 되면요. 그 어머님에 대한 조금 내가 회고할 만한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고 보통은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갑술일주다. 그러면은 추우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가 이 정화에 쏠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 또는 이성 성별한테 감정을 쏟았다가 나중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겨울생이 아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정도는 좀 덜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금의 계절에 태어났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의 계절에 태어났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 금의 계절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관성이 나를 극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관성이 나를 극하게 되면은 일간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뭐 연주 같은데 병화, 식신이 있다. 그럼 식신을 우선적으로 쓰겠지만 어디에도 식신 상관이 없다. 그럼 술 중에 있는 정화, 상관을 강력하게 쓰겠죠. 그리고 갑술 일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은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돼요. 왜냐면 술토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신금을 자극하게 되니까 사람을 쓱 보고도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이 갑술 일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통찰력이 좋은 이 술토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좋은 이유는 정화가 신금을 자꾸 자극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게 돼서 그런 겁니다. 왜? 신금은 아주 세밀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사람들한테서 보게끔 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눈짓 또는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나는 순수한 아이와도 같은 간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굳이 몰라도 될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오는 그 고통이 수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술 일주다. 그러면은 통찰력이 뛰어난데 그것으로 인해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알게 되는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화해 가는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갑술일주인데 만약에 주변에 수기운이 많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술이라는 글자는 물기운을 빨아들이고 막아주는데 최고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기운이 많은 갑술일주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이 물기운을 소화시키고 내가 건강해지고 타인을 도와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고 더불어서 나도 잘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갑술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 속에서 상관경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이죠. 병화는 사실은 사양지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뭐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들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병화거든요. 근데 이런 병화가 술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신금을 자꾸 자극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하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병화들은 손익계산을 해야만 돼요. 네. 왜냐면은 이 병화라는 거는 사양지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계산 없이 막 여기저기 막 오지랖 넓게 굴고 막 여기 도와주고 싶어 하고 저기 도와주고 싶어 하고 막 이러다가 오히려 본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양지심이라는 병화의 에너지와 이 신금의 에너지가 물론 서로 병신합을 하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반된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모두를 위해서 내 지갑을 기꺼이 열은 다음에 그냥 잘 됐다 그러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은 부인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들은 막 도와주고 싶다가도 너무 그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화, 겁재까지 있잖아요. 이 겁재는요, 정제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신금이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병술일주 분들은요, 남자분이 됐던 여자분이 됐던 본인의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돈과 관련된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마침 술 중에 정화, 겁재가 통근해서 천간으로 올라와 있다. 그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술은 지장간 속에 겁재와 정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럴 때 남명이 식신이 발달되어 있다. 상관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무토겠죠. 무토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겁재가 있고 정제가 있으면은 이성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깁니다. 욕심이 생긴다고 뭐 무조건 외도한다 이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연예인을 본인이 남모르게 흠모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길거리 걷다가 조금 예쁜 분들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명병수일주가 식신이 없다 또는 상관마저도 없다 그러면은 내 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대한 불안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겁재 양인이라는 게 뺏고 빼앗기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근데 식신이 있으면은 재성을 잘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뺏으려고 하는 에너지, 즉 여자에 대한 욕심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식신도 없고 상관마저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술일주 분들은 뭐 애인이나 또는 다른 성별인 사람과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천간에 정화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술일주인데 자월에 태어났다. 병술일주가 자월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월지는 내가 태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갑술, 무술이 아니라 병술이잖아요. 그러면 이 술토 하나만 가지고는 이 물을 막아서는 게 쉽지가 않겠죠. 때문에 천간의 간목 같은 것들이 와서 수기운을 빨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해주는 형태로 돌아서는 게 아무래도 인생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지겠습니다. 또는 병술일주가 자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물기운이 많다. 근데 내가 간목이 없다. 그러면 저 간목이 상징하는 행위들을 하시면 돼요. 뭐 봉사활동을 한다, 어린아이, 동물,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좋은 개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병술의 일주인데 6월에 태어났다. 병술일주인데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제 바로 이전 영상, 유금에 대한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설명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수가 들어오게 될 때 수기운이 너무 왕해져요. 너무 많아진단 말이죠. 그때 이 술토 혼자서 막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수가 들어올 때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유금 때문에 수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술 중에 정화, 혈압이나 이 혈액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병화,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생이거나 가을생이면은 특히 심혈관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병술의 일주인데 만약에 5월에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수랍을 하게 되면서 지장간 안에서 이 신금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신금 건강, 그리고 이 신금에 해당되는 육친의 건강, 그리고 이 신금이 재성에 해당되니까 돈 관련된 부분에서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조심하시면 문제될 거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술입니다. 무술. 무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술 같은 경우는 요 정화가 신금을 자꾸 자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상관이라는 거를 자꾸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상관이 지금 일지에 있잖아요. 일지는 내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내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주로 상관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날카롭고 가시돋친 말로 쓸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무술의 존재 이유는 거의 뭐 물을 제방하기 위해 태어났다. 근데 물을 제방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타인의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음기를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니까요. 그리고 나도 역시 이 음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물을 제방해야 되는데 이 음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물을 제대로 제방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술이다. 그러면은 뭐 사주 원국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이 물을 제방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거는 해외 무역, 유통, 외국어 또는 아주 심오하거나 예술적인 일 또는 계속 이동하는 일들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과 인연이 깊거나 아니면 대단히 철학적인 것들,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라도 갖고 가시면 매우 좋다라는 거죠. 자, 무토는 생각이 깊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날카로운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금상첨화죠. 대단히 섬세한데 거기다 생각까지 깊어서 멀리 볼 줄 알고요. 그리고 정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균형이 잘 잡혀 있더라. 하지만 여명의 경우에는 술 중에 신금이 천간에 통근에 있고 또 을목, 정관이죠. 을목이 상태가 좋지가 않다. 조금 위태롭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 남편의 건강이 일찍 상하거나 아니면은 가정 불화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으면은 무토의 입장은 그냥 생명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으면요. 봄과 여름에 태어날 때는 생명이 자라날 때예요. 생명이 자랄 때인데 생명이 자랄 때 뭐가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하겠죠. 근데 무술이 자라는 게 뭐라 그랬죠? 물을 제방하는 걸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봄, 여름에 태어난 무술은 내가 주변에 너무 깊게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내 사주 원국에 있는 생명들이 마셔야 될 물을 내가 가로막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화가 양인살이기도 하지만 정인이니까 모친에도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 원국이 이 화기운이 어디에도 거주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근데 내 일지에만 이 정화가 있다. 그럼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또는 어머니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술이죠. 경술은 대단히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그러고 보니까 경술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술토가 있어짐으로써 조금 드라마틱한 것들이 생기죠. 왜냐면은 경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화가 정관입니다. 근데 신금이 겁재 양인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술토가 정화랑 신금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작용이 사실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경우에도 정화가 통근에 있다 그럼 차라리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신금 양인이 통근에 있다. 그러면 인생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돈 문제가 됐던 아니면 남편과의 불화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요. 네. 그래서 경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화가 신금을 자꾸 자극하더라. 그러면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관은 남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겁재양인을 자꾸 자극한다? 그럼 내 남편이 나를 자꾸 욱하게 만든다. 나를 예민하게 자꾸 긁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술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이제 정화가 통근을 했는가? 아니면 신금이 통근했는가? 신금이 통근하게 되면은 겁재가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지는 내가 넘어야 될 산 같은 거는 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경술이라는 에너지는 대단히 과격한 에너지입니다. 막 뾰족하고, 막 선이 굵고,
막 이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술이라는 육식갑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선이 굵은 일이나 아니면 대단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대신에 이 경술은요, 물을 제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술토가 아무리 꺼끌꺼끌하고 건조해가지고 물을 잘 제방한다고 한들 천간에 경금이 있어버리게 되니까 운에서 수견이 올 때는 금생수를 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을 제방하려다가 술토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술일주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고 물기운이 많다, 그럼 내 배우자의 건강이 나보다는 좀 일찍 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경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신금 양인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겉으로 개수 상관 같은 게 나와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표정을 숨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욱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서 주변에서의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술 일주가 5월에 태어나서 오수랍을 한다, 그럼 배우자공 포함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면서 보신다면은 또 여러 가지로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임술입니다. 내가 물인데 이 건조한 토양이 바로 밑에 있어서 나를 제방하고 있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이 술토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금생술을 하잖아요.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합을 하는 정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십성적으로는 정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참 기묘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임술이라고 하면은 배우자궁이 편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그렇다고 떨어져 있자니까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금이나 정화, 이런 것들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싫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여름에 태어나게 됐다, 그럼 가뜩이나 술토의 극 때문에 조금 버거운데 여름 기운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되겠죠, 이 재성이. 그럼 재성이라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 또는 뭐 시어머니, 또 남자분들이라면은 나의 부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와 술토의 관계는 토극수의 관계다 보니까 임수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수가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신금 정인을 내가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냥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술토가 나를 토극수하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인을 붙잡을 수 있다, 무언가를 공부하게 될 수 있다, 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중에 신금이 만약에 통근에 있다, 그럼 진짜로 요 배우자나 요 일지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언젠가 이 일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금이 통근에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기운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술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기운이 금생술을 해주게 돼서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니 결국에는 술토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고, 겨울에 태어나게 돼도 물기운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술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내 배우자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뭐 봄에 태어났다, 그럼 시원시원하죠. 근데 봄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목의 오행이고, 목 오행이라는 거는 식상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임술만 놓고 보면은 임수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식상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술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목기가 제법 있다라는 뜻이 되고, 이 목기는 식상이 되니까 이럴 때 내가 인성을 가지고 식상을 쓰는 게 낫다. 뭔가를 배워서 써먹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일이나 전문직을 하면은 대단히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술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해자축 남았네요. 네, 해자축 말씀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리즈물로 만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갈증을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유튜브 올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댓글 주시면 제가 댓글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 가지고요. 새벽 늦게라도 댓글 웬만하면은 달아드리고 자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늦더라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